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90년대 영화 발굴 채널 호시절, 안녕하세요, 원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쿠나입니다. 조세프님 최근에 극장 자주 좀 가셨죠? 요새 좀 자주 간 것 같아요. 요새 볼만한 영화가 많잖아요. 저희 또 90년대 영화를 발굴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아저씨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불을 지르는 작품 하나가 그렇죠. 개봉을 했죠. 지금 더 퍼스트 슬램덩크라는 그쵸. 네. 극장판 슬램덩크 애니메이션 작품이고, 이 작품은 저희한테 있어서 지난번에 저는 조세프님이 하신 얘기가 너무 와닿았던 게 성경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저 기독교 신자인데. 그 정도의 어떤 그쵸. 필적할 만한 영향력의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영향력의 측면에서는 뭐 제 네. 개인적으로는 더했죠. 이 작품이 지금 1996년도에 네. 단행본 31권으로 완간이 된 이후에 거의 지금 뭐 이게 몇 년 만이죠? 한 27년, 8년 그쵸. 만에 네. 원작자 다케이코 이노우의 작가에 의해서, 네. 감독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내용이 좀 보강된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지금 개봉을 해가지고 여러 논란도 물론 있어요. 뭐 노노 재팬 이후에 그쵸. 네.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을 봐도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논란이 있지만 지금 저희는 몇 번씩 좀 봤죠. 그 영화를. 저도 뭐 자막판 한 번, 더빙판 한 번 봤어요. 저도 자막판 한 번, 더빙판 한 번. 그 조셰프님은 더빙판을 먼저 보셨죠? 네네. 네, 저는 자막판을 먼저 보고. 뭐 뭐가 더 좋아요? 어떤 버전이요? 네. 두 개가 다 각자의 매력이 있는데, 일단 저는 이런 거에 선택이 있을 때는 원래 오리지널을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네. 많이들 그러시지 않나요? 사실 그렇죠. 뭐 슈렉이나 뭐 픽사 네. 작품들도 일단은 맞습니다. 자막판이 더 선호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긴 한데 이제 슬램덩크의 경우에는 조금 경우가 특별하긴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경우에, 여러 그 시청자들의 경우에, 이제 관객들의 경우에 어린 시절에 애니메이션 슬램덩크를 TV로 보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더빙을 좀 더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일단 많다는 게 이번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좀 특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은 성우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긴 그래서 전 더빙판이 더 좋았어요. 어떤 저는 면에서요? 애니메이션 네네. 그 예전에 SBS인가 거기서 맞아요. 이제 박상민 선생님과 네, 함께 뜨거운 코트를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이거죠. 그분이 노래를 불렀던 네. 그 슬램덩크는 전 거의 안 봤거든요. 저도 거의 안 네. 봤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 향수가 없어서 네네. 이번 더빙판이 아예 새로운 성우들이다 보니까 네. 저는 뭐 이질감이 없고 맞아요. 전 되게 좋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슬램덩크가 되게 여러 세대를 커버하고 있다는 걸 제가 이번에 알았거든요. 맞아요. 저희는 일단 저희 세대에 대한 얘기부터 하자면, 저희는 슬램덩크의 일단 결말이 나지 않았던,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 방송을 봤던 세대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일본 버전에는 이제 소년 점프라고 하는 만화 잡지가 맞습니다.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였죠? 소년 챔프였었죠. 소년 챔프였죠. 조세프님 그 챔프 기억나세요 혹시? 예, 저는 챔프를 많이 제가 막 사서 보진 않았는데 네. 이제 그 친구네 집에 가면 음. 꼭 그 만화책을 허락해 주셨던 아주 넉넉한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 마음이 넉넉하신 분이죠. 만화책을 봐도 된다. 네, 봐도 되는. 그래서 매주 그 IQ 네. 점프와 소년 네. 챔프를 사왔었거든요. 네네. IQ 점프에는 드래곤볼이 그렇죠. 나왔었고 그 소년 챔프에는 슬램덩크가 나왔었는데 맞아요. 제가 방송 녹음 시작하기 전에 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슬램덩크 이야기하면서 제가 24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었던. 약간 네, 정정해서 말씀을 네. 드릴게요. 그건 31권짜리였고 맞아요. 오리지널판은 네. 소장판이 아마 24권이었나? 좀 여러 버전이 것 같아요. 있으니까. 네. 그래서 IQ 점프와 소년 챔프가 사실은 이 두 개 양분하고 있는 그렇죠.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소년 챔프를 나올 때마다 사서 봤었던. 이야. 근데 슬램덩크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슬램덩크가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소년 챔프가 2주에 한 번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랬나요? 네. 그리고 그때 기억으로 한 권에 2,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2,000원인가 2,500원인가 지금 생각하면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네. 또 물가 수준인데, 그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네. 어쨌든 저희는 슬램덩크의 결말이 아직 나지 않았던 시대에 맞아요. 2주에 한 번 정도의 템포로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이제 이 만화의 결말을 기다렸었던. 뭐 한 8장 되나요? 뭐 한 16페이지 정도 맞아요. 되나요? 우리가 흔히 단행본으로 보는 판형보다 좀 더 큰 판형으로 그쵸. 나왔기 네.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되게 귀한, 맞습니다. 그것도 사료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세대가 하나 있고 저희 네. 세대가 이렇게 만화책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이 결말을 따라갔었던 세대가 있고 네. 조세프님이 얘기하신 이제 TV 애니메이션으로 봤던 세대가 있는 거예요. 저희보다 조금 어린 친구들. 예.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뭐 슬램덩크가 이든 완전 레전드의 반열에 오른 뒤에 네. 이 작품을 뭐 단행본으로 보셨던 네. 이런 세대들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그 모든 세대들이 다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렇죠. 극장으로 다 운집하고 있는 각자의 추억팔이를 네. 하고 있죠. 그런 재미있는 현상이 네. 이 작품 하나로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극장에서 2번 이번에 보면서 느낀 거는 확실히 남자 관객들의 비중이 높았다. 맞아요. 네, 거의 뭐 건축학개론 이후에 이렇게 혼자 온 남자 관객들이 많은 영화가 있었나 싶습니다. 어딜 가나 뭐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극장이나 보통은 정말 높게 쳐줘도 5대5 수준이고 그렇죠. 제가 한 3, 4년 전에 한번 대학로에서 최수빈 씨가 나오는 연극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느꼈던 게 남자 관객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구나. 대학로 연극에 맨 앞줄에서. 저 맨 앞줄에서 봤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5대5 그때도 육박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야. 슬램덩크도 남성 관객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그 반응은 오히려 관객들의 반응은 네. 뭐 제 개인적인 경우에는 음. 여성분들의 반응이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영화를 보시고 나서. 더 재밌다. 그러니까 확실히 네. 대부분의 남자 관객들은 만화를 다 보시고 네네. 그 만화에 대한 추억 때문에 그 로열티로 오신 분들인데 네. 여성 관객들은 다 보시지 않았던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워낙 애니메이션을 꽤 잘 만들었고 네. 이번 애니메이션. 네, 이번 애니메이션이 꽤 맞아요. 괜찮게 나왔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박진감 넘치게 네. 다 결과를 알면서도 저는 마지막에 어떤 관객이 우는 것까지 봤습니다. 저 우는 거 네. 전 꽤 봤는데요. 어떤 네, 여성분이 네. 소리를 지르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네, 지르면서요? 그래서 마치 정말 오열하셨군요. 정말 스포츠 경기를 보듯이 오. 야 대단하다 이 정도인가 하면서 네. 제가 극장을 나섰던 기억이 납니다. 2번 보셨는데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조세프님의 감상평 한번 들어볼까요? 더 퍼스트 슬램덩크 어떠셨는지. 저의 감상평은 네. 뭐 재밌었어요. 네. 뭐 재미있었고 뭐 음. 슬램덩크를 뭐 한 줄 평으로 제가 해보자면 네. 색이 빠진 네. 흑백의 그림과 음. 소리의 공백으로도 감출 수 없는 네. 어떤 살아있음의 전율 뭐 이런 느낌. 약간 굉장히 극찬. 사실 군요. 네. 아주 잘 만들었다라고 완전히 동의하진 않아요. 네. 어떤 측면에서? 뭐 별 5개 이렇게까지는 못 드리겠는데 네. 그 송태섭이라는 인물이 중심으로? 이번에 이제 네.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는데 네. 조금 이 송태섭의 만화에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네. 굳이? 음. 라는 생각이 드는 느낌은 좀 있었거든요. 약간 네네. 억지로 좀 왜 송태섭이야 굳이? 좀 뭐 이런 느낌. 그 송태섭의 이야기가 네.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진 않았었어요. 네. 감춰뒀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만들다 보니 네. 오히려 좀 무리수가 아니었나라는 음. 약간의 그 연결 지점이 저는 조금 음. 그렇게 뭐 자연스럽지 않았다라는 아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애니메이션을 안 보신 분들에게는 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음. 정도의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좀 더 깊게 포커스를 잡아서 네. 이 슬램덩크에 대한 이제 열광이었잖아요. 정말 네네. 사실 그 90년대 중후반기에 슬램덩크는 정말 신드롬이었거든요. 물론 그렇죠. 신드롬이었던 작품들이 많이 있지만 뭐 네. 드래곤볼도 있고 뭐 또 뭐 피구왕 통키도 있고 네. 뭐 여러 이제 애니메이션들이 그러네요. 만화 애니메이션들이 있었는데 슬램덩크는 슬램덩크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포지션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슬램덩크에 열광했을까? 슬램덩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 있는가에 대해서 조셰프님은 어떤 생각부터 일단 드세요? 이때 90년대 초반이라는 시대가 네,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렸던 때거든요. 조금 진지하게 얘기하면 네. 87년에 우리나라가 직선제가 네네. 있었어요. 네. 거기까지 가시는군요. 그리고 일단. 나서 이제 92년에 김영삼 그쵸. 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네네. 사실은 그때부터 진짜 뭐 군부가 아니라 네. 문민정부라고 뭐 하죠. 문민정부라고 하고 이른바 뭐 민주주의가 그때부터 이제 네. 제대로 열매를 맺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음. 그러면서 새로운 콘텐츠가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쵸. 어떤 그 군부 독재의 네. 서슬에서 좀 벗어나서 맞아요. 그 서태지 등장도 그 네. 시절이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서태지가 등장을 어. 했고 90년대 초반에 92년도 맞아요. 드라마에서는 그 94년도에
장동건, 손지창, 심은하 나왔던 마지막 승부 아. 엄청난 사랑을 받았거든요. 아, 요게 또 슬램덩크랑 겹치. 같이 겹치고요. 아하. 슬램덩크의 연재 그리고 마지막 네. 승부 그리고 음. 한국에서 엄청난 농구 붐일 때 농구 대잔치 저희가 몇 번 방송에서 그렇죠. 말씀드렸던 맞아요.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로 이어지는. 그리고 기아 아, 맞아요. 예. 기아. 어떤 아직 프로농구 KBL 전입니다. 실업 농구 시절인데 네, 실업 농구. 수성의 기아와 네. 도전자인 연고대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기아의 뭐 허재, 저기- 강동희, 김유택, 어. 허동택 트리오라고 아, 했죠. 맞아요. 아주 뭐 술술 나오는구만. 그다음 연세대 누구 있었죠? 연세대에는 요새 방송 많이 하시는 네. 서장훈 씨가 1학년이었고 아. 2학년 뭐 1학년 이때였고 뭐 문경은, 우지원, 네. 이상민 뭐 네. 지금 들어도 맞아요. 쩌렁쩌렁한 선수들 어. 요 선수들이 이제 주축을 이뤘던 연대와 고대는 또 고대는 뭐 네. 전희철, 현주엽, 네. 김병철, 신기성 아. 다 외워요. 네. 와, 김병철, 신기성은 진짜 네. 오랜만에 듣는 이름인데 아주 스타 플레이어들이었죠. 이런 네. 그 선수들이 네. 이제 슬램덩크랑 또 좀 겹쳤던 거예요. 맞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AFKN에서 그 네. 지직거리는 네. 안테나를 저희가 막 바로 잡으면서 채널 번호 한 2번 정도 됐었죠. 맞습니다. 네. NBA를 일요일 아침이면 네. 저희가 그 막 뿌연 컬러로 맞아요. 그렇게 NBA 마이클 조던이 현역으로 뛰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쵸. 그 당시에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봤었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벽에다가 뭔가를 붙였을 때 네, 네. 포스터 같은 걸 붙였을 때 그 대상이 마이클 조던이었어요. 저희의 마이클 조던에 대한 찬사와 이야기는 네. 라스트 댄스 편을 네. 그 원호 씨의 방송에서 맞아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농구에 대한 그 붐이 마치 이 여러 개의 별들이 정렬하는 것처럼 그렇죠. 엄청나게 폭발력을 가졌었던 맞습니다. 시기예요. 그때 우리나라 선수들도 되게 너무 뛰어난 선수들이 많았고 네. 경기도 재미있는 것들이 많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슬램덩크가 쭉 연재되면서 96년도에 완결이 그렇죠. 됐었던 그런 거죠. 처음에는 이 슬램덩크란 만화를 보면 네. 일본 만화에 흔한 그 학폭물이나 네, 맞아요. 학원 폭력물이나 맞아요. 혹은 뭐 연애 오락물 같은 성격을 좀 갖고 있어요. 맞아요. 처음에 막 되게 그런 비중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점점 이 스포츠의 진심인 주인공 강백호의 성장을 네. 보여주고 있고 이게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음. 사실 많은 사람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네. 이제 언더독 정서를 완전히 제대로 관통하고 있다. 맞아. 약간 약팀이 혹은 좀 평범한 정도의 외인 구단 같은 예, 그런 이렇게 막 사람들이 좀 이렇게 괴짜들이 모여 있는 이런 팀이 이제 점점 그 성장해 나가는. 그런 스토리인데 네. 이게 열정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시절 청년들한테 꿈을 꾸게 했는데 그렇죠. 청소년들한테 네, 네. 동시에 열정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님을 아, 알려주면서 마감했다는 점이 아주 특별한 지점이었죠. 엄청난 네. 진짜 결말이었죠. 네. 이 결말은 참 오래 여운을 남기는 결말이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네. 당연히 이제 이거 원우 씨랑도 이야기했었는데 독자들은 강백호 주인공 강백호의 네네. 팀 북산이 우승을 할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맞아요. 전국 대회에서. 아니면 전국 대회 뭐 4강이나 결승을 갈 거라고 예상하지만 애니메이션에서도 나왔던 이번에 네. 개봉했던 산왕전을 끝으로 음. 북산의 패배가 아주 건조한 소개글로 네. 나오죠. 그 만화책에서 그렇다는 만화책에선 얘기입니다. 그렇죠. 만화책에서 그렇게 힘들게 산왕전을 그다음에 산왕전의 분량이 엄청나게 길었어요. 맞습니다. 이 연재 기준으로는 거의 1년 내내 했던 기분이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와 이제 큰 산을 넘었다 했는데 바로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더라고. 아예 만화 자체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당시에는 이런 결말이 허탈해서 네, 제 친구들 피셜로는 네. 이노우에 다케이코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런 얘기 저도 들은 적 있어요. 그래서 황급하게 네. 이제 연재를 마쳤다. 음.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센세이셔널한 작품이었는데 네.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음. 관객이나 독자가 원하는 바를 모두 이뤄주지 않았지만 네. 그래서 더더욱 생명력 있는 작품이 되었다고 네, 네. 생각을 해요. 여운이 갖고 있는 어떤 차별화된 포인트를 네. 아주 잘 이용했던 만화가다. 이게 근데 이 작가가 이 결말을 어느 정도로 이 여운을 어느 정도로 의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애초에. 근데 이게 네.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정말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 게 네, 네. 이노우에 다케이코가 약간 얻어 걸린 게 아닐까? 그의 어떤 지루함과 네. 그가 느낀 권태 때문에 네. 그는 황급히 마무리했는데 네. 황급히 마무리했더니 어떻게 걸작이 나온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저는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일단 이 얘기부터 드리면 제가 그때 소년 챔프를 열심히 봤었잖아요. 네.
그 연재된 소년 챔프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었냐면 그 끝날 때 난 천재니까 하면서 끝나잖아요. 네. 강백호. 그때 밑에다 1부 끝이라고 써 있었어요. 아 그래요? 슬램덩크 1부 끝 이렇게 써 있었다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어. 너무나 당연히 근데 그게 일본에서도 그랬대요. 아. 너무나 당연히 후속작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저는 왜 1부 끝이라고 했을까에 대해서는 다케이코 이노우에가 뭔가 그냥 잠깐 쉬고 나중에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생각을 본인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완전히 끝낼 생각은 아니었을 수도 있나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지금 조세프님은 이번에 펄스 슬램덩크를 계기로 만화책을 다시 한번 더 아니요, 다시 못 봤어요. 네. 보지는 못하셨어요. 네, 네, 근데 네. 저도 한 1권에서 10권 정도를 다시 봤거든요. 근데 네,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단행본을 다시 보니까 저는 초딩 때 이후로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생각보다 처음에가 재미가 없어요. 음. 왜냐면은 학원 폭력물이에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 이게 일본에서 말하는 양키라고 하는데 네, 네. 양아치 그 깡패들 나와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최소연이라고 하는 여학생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강백호가 네, 네. 걔한테 이렇게 짝사랑하고 다른 여학생들한테 차이고 그다음에 송태섭도 이한나한테 차이고 그다음에 막 이런 송태섭은 맞아요. 퍼스트 슬램덩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되게 가벼운 캐릭터로 네. 처음에는 이제 등장을 하죠. 네. 이한나를 보면은 막 너무 그냥 막 화색이 도는 그냥 네. 그런 짝사랑에 그냥 사랑에 빠져 있는 10대 소년으로 나오는데 이제 이것도 뒷얘기를 들어보면은 다케이코 이노우에는 농구 만화를 그리고 싶어 했었는데 편집자들은 조금 학원물 그 당시 유행했던 거. 아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당시 유행했던 방향으로 이제 가고 싶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상남이 인조 오늘 우리는 뭐 약간 이런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뭐 엘리트 건달 나중에 네. 나오는 뭐 이런 것들로 의도를 했던 거죠. 그게 왜냐하면 독자층이 되게 두터우니까. 네. 근데 다케이코 이노우에는 워낙 농구에 진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농구 선수를 했을 거예요. 맞아요. 본인이 농구 선수 출신이었고 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제 농구 선수 쪽으로 쭉 이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네. 만화가와 편집자의 관계도 되게 재미있는 게 예를 들면은 드래곤볼은 편집자의 말을 들어서 되게 대박이 난 작품이고 아. 원래도 드래곤볼은 또 그런 격투 만화가 아니라 오히려 그 드래곤볼은 저는 코믹 만화 아, 그쵸. 예, 맞아요. 닥터 네. 슬럼프 같은 닥터 느낌으로 슬럼프의 연장이었죠. 그렇게 네.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약간 격투 만화로 그쵸.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편집자의 영향이 좀 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음. 이 슬램덩크의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작가가 편집자의 말을 다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작품으로 갈 수 있었던 그런 사례로 전 들어서 알고 오호.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결정되지 않은 채로 시작이 됐고 진행이 됐고 결말까지 난 게 아닌가. 그리고 작품들을 보면은 산왕전 이후에 강백호가 상대하게 될 예를 들어서 뭐 마성지라는 캐릭터라든지 지학이었나요? 지학 네. 지학고교에 대한 떡밥 같은 게 뿌려져 있는 채로 끝난 굉장히 거예요. 많았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지만 자세하게 뜯어보면 사실은 회수되지 않은 떡밥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작가가 어느 정도 본인도 예상하지 않은 타이밍에서 뭐 그게 모르겠어요. 뭐 권태일 수도 있고 산왕전에서 이제 모든 걸 다 때려 박았기 때문에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라고 판단했던 걸 수도 있고. 실제로 그 이노우에다 케이코는 연재가 굉장히 좀 늦죠. 뭔가 이렇게 뭐 베가본드나 리얼이나 이런 작품들을 봐도 리얼은 아직도 결말이 안 됐어요. 사실 그렇게 성실한 작가라고 느껴지진 않고 네, 만화 독자 입장에서는 좀 어렵죠. 네. 이걸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기다리게 하죠 계속. 어느덧 중년이 돼 있고 맞아요. 이런 느낌인데 맞아요. 오히려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이제 히딩크 감독이 네. 대한민국을 2002년에 월드컵 4강에 올린 다음에 네. 그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걸 우리 모두가 다 알잖아요. 네, 그렇죠. 4강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없으니까. 네. 어쩌면 이노우에 다케이코도 슬램덩크 2부를 낼까 하다가 어. 그 무게를 못 견딘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10대 소년 시절에는 그냥 이 만화만 보고 막 후속작 났으면 좋겠다.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넘어갔었다면 맞아. 이번에 이 작품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이 내용을 접하게 되고 이 작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서 성공이라는 거는 그렇게 많은 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다. 뭔가 뭐 그걸 뭐 운이라고 그냥 뭉칠 수도 있겠지만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폭발할 때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노우에 다케이코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그 거죠. 너무 대단한 성공, 네. 기대하지 않았던 성공이 오히려 그의 어떤 정념을 네. 약간은 젊은 날에 네. 조금 수그러뜨린 게 아닐까라는 음. 상상도 해봐요. 왜냐하면 그 네.
또 그 시대 때 90년대 중반에 정말 세계적인 밴드죠. 너바나의 그 커트 코베인 같은 네. 경우도 네버마인드 앨범을 엄청난 히트를 치고 나니까 네. 오히려 그 앨범과 다른 방향으로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고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했었고 그렇죠. 라디오헤드도 그 크립이 의외로 대박을 쳐버리니까 맞아요. 지금 뭐 크립 부르지도 않잖아요. 맞아. 라이브로. 안 불러요 이제. 이런 그 톰 요크의 네. 고백 같은 걸 보면 그들이 오히려 그 성공이 일종의 캡이 씌워진다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 이상의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는 혹은 더 음악이든 네. 예술이든 간에 더 다른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갇혀버린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음. 그 이번 슬램덩크는 네. 농구 팬들한테는 그리고 슬램덩크 팬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웠던 게 네. 뭔가 숨겨진 이야기들을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조금 송태섭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억 말고 네. 또 다른 다케이코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는 네. 팬들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죠. 우리의 호우 시절.